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어제 반등을 기대했는데 오늘 무척 힘들었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망했다라고 짧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야구장에 야구 보러 가가지고 타자석 뒤에 앉았는데 공을 쳤는데 이게 공이 이렇게 분명히 뻗어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내 바로 옆 위에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들고 있던 맥주가 나한테 쏟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옵션 만기 반전을 기대했는데 어제보다 하락이 더 커졌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크게 증가했는데 코로나 확산 때문인가요? 네, 일단 오늘은 왜 빠졌는지를 얘기를 하면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뉴스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들이 거의 대부분 다 영향을 준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은 아닌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가 아니라서 조금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저녁쯤에 IT라는 국가에 대통령이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때문에 주가가 뭐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제 11시 조금 넘어서 유가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유가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미국, 유럽 시장도 잘 오르다가 이렇게 밀리는 모양이 나왔었고 미국 시장도 상승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훅 떨어졌죠. 그때 유가가 떨어지면서 미국채 금리가 같이 떨어졌어요. 네. 그렇게 떨어진 게 일단은 원인이다. 해외 시장에서는 그게 원인이다. 그건 뭐냐 하면, 경기 둔화 우려죠. 경기 둔화 우려. 네. 물론 어저께 오페크 플러스에 러시아가 개입을 해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의 관계를 조금 조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랍에미레이트가 끝까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페크를 탈퇴해서라도 증산을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탈퇴를 해서라도 증산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아랍에미레이트가 증산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증산을 못하니까 자기들은 지금 빨리 탈석유, 이게 탈탄소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을 빨리 벌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유가가 높을 때 자기들은 증산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유가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로 봐서는 경기 둔화, 그러니까 경기가 정점을 지났다라는 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 때문에 뭐 미국 시장도 오르다가 밀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았어야 되지 않나. 근데 아침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살짝 했어요. 10시까지. 예, 1000억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 좀 가다가 갑자기 매도가 나왔죠. 네. 10시, 9시 40분 정도에 나온 매도는 개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살짝 빠졌다가 10시 10분, 20분 정도 지나면서 외국인의 선물이 갑자기 천천히 내려가다가 10시 40분 정도에 갑자기 훅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뭐 3천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도 오후 되면은 이걸 돌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매도가 계속 나와가지고 거의 뭐 코스닥과 선물은 11시와 12시 사이에 거의 매도가 끝난 상태까지 과도하게 밀어붙였는데 그 이후에는 뭐 별다른 반등 의지나 반등 모양이 나오질 않았고 주식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해서 한 3천억 정도 더 매도가 쭉 나왔습니다. 나오고 마감할 때 기간 쪽에서 3천억 정도의 손절성 매도가 또 나왔다. 네. 뭐 그때 나온 뉴스가 뭐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일단은 코로나가 요즘에는 발표가 9시 전후로 해서 나와요. 그게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 나왔다고 해서 빠진 건 아니고 오늘 서울시가 뭐 단독으로 4단계 격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정부에서도 4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가가 빠졌느냐? 그때 주가가 거의 안 빠졌습니다. 예. 저도 그 뉴스 때문에 빠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 뉴스 때문에 빠지지를 않았어요.
일단 그 뉴스 때문에 근데 빠지긴 빠졌는데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연준 회의록 나왔는데 연준 회의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할 게 없습니다. 네. 뭐 전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 중국에 그 국무원 상무회의가 있었는데 그 지준율을 인하를 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조금 줄여주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검토가 끝났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지준율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중국 시장 빠졌습니다. 예. 초반에 많이 안 빠졌는데 계속 이렇게 밀리는 모양새가 나왔죠.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시장 개장 전에는 일본의 6월 은행 대출이 지난번에는 2.9%였는데 이게 또 1.4%로 줄었어요. 네, 줄었고 외국인의 일본 국채와 일본 주식의 투자 금액이 크게 감소를 했어요. 네. 그것도 악재고. 네. 근데 그거 때문에 뭐 일본 시장이 좀 빠지긴 했지만 일본 시장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네. 뭐 근데 계속 지금 하락한 추세에 있죠.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가 그저께 뭐 4% 빠졌다가 어제 뭐 2%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오늘 조금 살짝 빠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도 외출 제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도쿄 같은 경우는 긴급사태 발령을 지금 거의 확정하는 것으로 네. 그러면 올림픽에 관중이 없이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 티켓 값이 한 1조 원 정도 손실 나는 걸로 네. 뭐 그것도 뭐 영향을 줬겠죠. 근데 뭐 그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북한에 그 해킹 단체가 있는데 김스키라고 하는 해킹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가상망 회사 중에 제일 큰 회사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 가지고 백도어를 설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거의 뭐 자기들이 뭐 들락거릴 수 있을 편할 정도의 그냥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들락거렸다. 원자력 연구소까지 뚫렸다. 400여 곳이 백도어가 설치가 돼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오늘 아침 뉴스에 있었는데 대규모 공격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좀 보기는 어렵겠지만 뭐 그런 뉴스도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뉴스죠. 주가가 하락할 때는 온갖 거를 다 갖다 대 가지고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가장 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아침에 그 개인 쪽에서 나온 그 매도는 일단 코로나가 문제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돌았어요, 그때. 금수산 참배를 했는데 몸무게가 뭐 10kg, 20kg 정도 빠져가지고 수척해진 김정은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건강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뭐 네, 사망설까지 돌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네. 뭐 그것 때문에 개인은 매도를 했을 것 같고요. 네. 결정적으로 그 10시 넘어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 기관 쪽에서는 주식 매도가 12시 반 정도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은 오늘 시장이 왜 빠졌는지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막판에 한 3천억 정도 손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조금 그때는 좀 알지 않았을까도 싶은데, 오전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온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홍콩 때문이에요. 홍콩이 오늘도 급락을 했는데 오늘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쭉 밀렸는데 그때가 10시 40분 정도였거든요. 12시까지 한 번에 쫙 밀렸습니다. 네. 11시까지 30분 동안. 그때 우리나라 쪽에서 매도 나온 게 1조 원 이상의 외국인의 매도가 쏟아져 나왔어요. 지금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6월 28일부터 밀리고 있는데 거의 한 10일째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는데 한 10%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예. 홍콩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국가보안법 때부터 지금 이미 외국인들은 거기서 이렇게 좀 많이 떠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빙과일보라고 하는 그 언론 쪽 있지 않습니까? 폐간을 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유럽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을 해야 된다. 예. 유럽 의회에서 그 회원국들한테 그걸 촉구했어요.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자. 이렇게. 그리고 뭐 투자 협정 맺은 거 이거 중단하는 거, 비준 중단은 계속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그게 이 뉴스는 10시 10분 정도에 나왔는데 홍콩 시장은 10시 개장하자마자 떨어졌다. 근데 홍콩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느냐? 뭐 홍콩 때문에 빠졌다라고 저는 보는데
원래 일단 홍콩이 아시아 이쪽 동북아시아 금융시장의 허브예요. 예.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딜러들도 여기 다 있고, 이 얘네들이 거래하는 반도체 가격만 500억 달러 이상 거래를 하고, 뭐 금융회사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곳인데 이제 거기서 떠난다라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뭐 자금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금이 이동이 발생을 해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건지. 오늘 대만은 살짝 올랐는데, 예. 일본도 조금 빠지긴 했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게 영향이 제일 크지 않았을까. 오늘 뭐 서두가 굉장히 기네요. 네. 오늘 하락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면 조금 납득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줄어들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하락의 반등 재료를 찾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코로나는 뭐 4단계로 격상하면 뭐 10시 이후에 통행이 좀 많이 좀 제한되잖아요. 제한되고, 그리고 뭐 활동이 더 제한되는 그런 거죠. 네. 그것 때문에 뭐 좀 위축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오늘 뭐 그 질병관리청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상태로 가면 7월 말에 1,400명에서 2,1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대신에 백신을 맞고 준칙을 잘 지키면 9월 말에는 260명에서 410명 정도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코로나로 빠진다고 하기에는 뭐 조금 빠졌겠죠. 네, 조금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빠졌다면 코로나가 조금 잡히면 올라갈 수 있겠죠. 예, 악재가 소멸하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락 요인은 경기 둔화 우려와 홍콩의 급락인데, 그러면 지금 경제 지표가 거의 다 나왔어요, 지금. 예, 이제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실적만 보고 경제 둔화 우려가 과연 줄어들까 하는 게 또 문제고, 모멘텀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홍콩이 왜 이렇게 빠지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예, 이거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재료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오늘 그 유럽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향했습니다. 2% 이상으로. 네, 상향했고, 그리고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유로존 성장률을 올해 4.3이었는데 4.8로 또 상향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1.7에서 1.9로 높였습니다. 질문에 지금이 디플레이션이냐 인플레이션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공급이 많아서 물가가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물가의 하락이 경기 둔화를 유발할 정도로 그렇게 지속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경기가 좋은데 이게 물가가 너무 많이 떼어가지고 나중에는 이 물가 상승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경기 상승이 저해되는 현상, 뭐 그런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어떤 건가요?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은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계속 나와서 얘기할 정도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5월 18일 날 미국의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54였는데 지금 2.28이에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디플레이션이냐 하는 거죠. 예.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디플레이션과 오늘 나왔던 그 경기 둔화 우려, 그거랑 연결이 돼서 지금 경기 둔화 우려가 이 디플레이션과 연관 지어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은 경기가 정점을 그냥 지났다라는 거지, 둔화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둔화 우려가 있다라는 거지,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를 얘기할 사항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물론 이게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걸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냐 일시적이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디플레이션이냐, 이건 전혀 고민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네. 그리고 오늘 그 워싱턴과 미국의 36개 주가 구글을 단독점 제소를 했어요. 네. 구글은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지 않았는데, 일단 뭐 그런 것도 빅테크 기업한테는 좋지 않았겠죠. 근데 뭐 어제 빅테크만 또 올랐잖아요. 네. 다른 거 다 빠졌는데 빅테크 또 올랐어요. 뭐 반도체 지수도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1.5% 정도 빠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뉴스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일본, 대만, 필리핀 이렇게 이게 제1 열도선인데, 여기에다가 중국을 겨냥한
사정거리 500km 이상의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다. 근데 그게 일본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좀 군사적으로 좀 위험이 높아지는 그런 뉴스였죠. 이것도 영향을 줄 수도 있죠. 네. 지금 오늘 나온 건 거의 대부분 다 악재거든요. 네. 그리고 현대차가 또 파업을 결정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조선 후판 가격 협상을 하는데 이게 톤당 40만 원 정도, 지금 70만 원 정도 하는 걸 110만 원 정도로 높인다고 지금 철강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조선사들은 절대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70만 원 하던 거를 110만 원, 40만 원을 올린다라는 거죠. 네. 그걸 지금 조선사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조선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것도 악재죠. 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저기 미국인들 국제여행 하는 거, 그거 그 여행협회에서 여행 허용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허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제여행은 계속 지금 제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에서 올해 독일 자동차 생산을 원래는 8%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걸 3%로 낮췄습니다. 상당히 많이 반 이상 낮췄잖아요. 네. 왜?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네. 지금 반도체 부족 때문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원래는 물가라는 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가지고 올라야 되는데 지금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코로나가 해제가 되면서 늘었는데 공급이 반도체 부족 현상, 원자재 부족 현상 때문에 공급단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 물가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뛰고 있는 거죠. 네. 이것도 악재죠. 네. 악재가 오늘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악재들 중에 영향을 안 준 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가장 핵심은 경기 둔화 우려가 발생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홍콩이 급락했다라는 게 우리나라 시장의 주 하락 원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채금리가 1.28%로 계속 하락 중이고 단기채 금리는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충격이 더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그 수익률 곡선의 플래트닝이라고 뉴스에 많이 나왔고 또 증권사에서도 이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발언을 많이 했었어요. 네. 지금 장기채 금리가 원래 위에 있고 단기채 금리가 밑에 있는데 장기채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근데 오늘 미국의 단기채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이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줄어들다가 어떨 때는 역전이 일어나면 난리가 나잖아요. 네. 시장이 급락한다고. 네.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게 줄어들고 있다. 근데 이거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시장에는 안 좋다. 네. 단기채를 팔아서 장기채를 산다라는 얘기인데 시장이 단기적으로 좋아지기 어렵다. 이렇게 전망할 때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락은 망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표현이 좀 과하지만 상당히 안 좋다. 좋았는데 그저께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갑자기 포지션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정점 통과나 둔화 우려가 악재라면 앞으로 시장의 하락이 지속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지속적인 하락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이슈죠. 네. 이게 지금 정점을 통과했는지 모르잖아요. 비관적인 사람들이 지금 통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경기가 둔화된다. 더 비관적인 사람들은 경기가 둔화된다.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지금 너무 비싸다. 오를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모르잖아요, 지금. 네. 경제 지표가 지금 둔화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실적들 나올 건데, 그 실적들이 지금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를 더 초과해서 나온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 근데 지금 중국의 경제 지표가 많이 안 좋아졌다. 이게 공급단이잖아요. 네. 얘네들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다른 쪽도 이렇게 전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우려하는 거죠. 네. 단기적인 이슈죠. 단기적인 이슈. 그리고 지금은 장기적으로 주가가 빠지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이거 중앙은행이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물론 해킹이나 코로나나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지만 그런 거 빼고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중앙은행들이 지금 현재 경제가 나빠지면 큰일 납니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가가 폭락한 거 아니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전을 기대했는데 엉뚱하게 오히려 하락을 해가지고 너무 좀 황당한, 전혀 엉뚱한 생각지도 못한 뉴스가 나와가지고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고, 네. 지금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매도 포지션이 지금 2조를 넘었어요. 네. 2조를 넘었는데 이틀 연속 이렇게 1조 정도를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도를 했다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일단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넘겨도 되고 그거를 대비해도 되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현금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분들이 과연 지금 매수를 할 수 있을지, 네. 중요한 타이밍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